다음, 이감 시즌 6- 경제지문 어렵지 않아요, 이거. 정부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모두 낮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는 하지만, 그래서 실업률은 당연히 낮은 게 좋고, 근데 실업률이 낮아지면 사람들 주머니에 뭐가 많이 생긴다고? 돈이 많이 생겨. 월급을 많이 받잖아. 실업률이 낮아요. 그럼 뭐를 해? 소비를 하지. 소비를 하면 원래는 10개 있는 것을 10명이 나눠 갖다가 이제 11명이서 나눠 가지려고 해. 그러니까 물가가 높아지겠지. 근데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걸 사람들은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으니까 그걸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이들이 상충관계에 있다. 방금 얘기했듯이 실업률이 낮아지면 당연히 물가는 올라. 근데 그 두 개를 다 가지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 요렇게 해가지고 실업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된다고. 이해됐어? 요거를 뭐라고 그래? 필립스 곡선이라고 그래. 우리 케인스 학파는 정말 많이 나오잖아. 경영 경제 이쪽에서. 케인스 학파에 따르면 정부 지출이나 통화량을 늘리는 확장 정책을 통해, 확장 정책도 우리 많이 봤었지 어디서, 그치? 통화량을 늘리는 것을 뭐라 그래? 확장 정책이라고 그래. 그 선생님이 매번 설명하는 코로나 지원금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 어떻게 해버려? 돈 막 주면서 돈 쓰라고 한다고, 알겠지? 야, 왜 이렇게 물가가 이상하지? 이러면 돈 써서 돈 쓰라고 해. 취해 실업률을 낮추되, 그럼 이제 막 돈을 쓰니까 사람들이 회사에서 뭐를 해?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 얘네들 돈 쓸 때 빨리 팔아야지. 그러니까 뭐 해? 사람들 고용해서 물건 막 만든다고. 그러니까 실업률은 낮아지지. 이해됐어? 실업률을 낮추되 높은 물가 상승률을 감수하는 등, 대신에 물가는 높아지겠지. 돈도 막 주고 실업률도 낮아지고 하니까 수하는 등 필리스 곡선상에, 그래서 이 중에 요쯤에서 우리가 합의를 보자 이렇게 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의미지. 이에 대해 통화론자들은 향후에 물가 상승률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전망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야, 내년에는 집값이 아마 2억쯤 오르지 않을까?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야. 실제로 2억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알겠지? 작용함으로 장기적으로는 필립스 곡선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대립하는 학설이지. 케인스 학파는 어쨌든 뭐는 성립한다? 필립스 곡선은 성립하는데 그 중에 한 점을 선택해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렵지만, 근데 통화론자들은 아니야, 케인스 학파 니네 좀 틀린 것 같아. 요 그래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네.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에서 물가 변동분을 뺀 것임에도 실질임금 좀 적으나 이런 거 볼 때 뭐해서 명목임금에서 명목임금 그 선우가 나중에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월급을 1,000만 원씩 받는다고 해보자. 월급을 1,000만 원 받았어. 이 1,000만 원은 명목임금이야. 우리 눈에 보이는. 이해됐니? 근데 뭐 생활비니 뭐니 이런 거 다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쓰다 보니까 한 300만 원 썼어. 그럼 남는 게 얼마야? 700만 원 정도지. 괜찮아? 그런데 올해는 그랬는데 내년에 갑자기 물가가 올라서 쭉 올라가지고 뭐해? 물가가 2배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똑같이 살았는데도 1,000만 원을 받고 600만 원을 써야 돼. 남는 돈 400만 원이네. 그럼 임금의 변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명목임금은 없지만 실질임금은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지. 이해됐니? 그래서 물가 변동분을 빼야 우리가 실제로 이 사람이 받는 임금의 정도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월급이 오르지 않으면 실질 임금은 떨어지는 것이다. 명목 임금은 유지돼도. 정부의 확장 정책으로 명목 임금이 상승하는 초기에는 사람들이 그 상승을 실질 임금의 상승으로 받아들여 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서 실업률이 낮아지지만, 자, 확장 정책이면 뭐 한다고 그랬어? 막 금리도 낮추고 돈도 많이 주고 하니까 회사들에서 어떻게? 처음에는 200만 원에 사람들 뽑던 거, 야 230만 원 줄게 얼른 와. 막 사람들이 막 고용하려면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건 사람들이 귀해진다는 뜻이기도 해. 노동자들이. 맞아? 그러니까 막 돈을 더 줘야 올 거 아니야. 아무래도 이해됐니? 그러니까 사람들도 더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려고 그래. 야, 월급 올랐어, 월급 올랐어. 그런데 결국 높은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그때는 그 돈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워낙 돈을 많이 뿌렸고 애들도 다 고용이 돼버려서 하니까 물가가 쫙 올라버린다고. 처음 고용될 때는 높은 급여였지만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 물가가 올라서 낮은 급여가 된다. 실질로는. 요 얘기지 지금.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명목 임금이 추가로 인상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야 230만 원 올해 줬으니까 내년에 250만 원 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이 또 실망해. 저 돈 받고는 일 못하겠어. 다시 뭐해? 실업률이 다시 높아져. 이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분만큼 필립스 공형이 상향 이동함에 따라 현재 실제 물가 상승률에 대응하는 실업률이 이전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나아가 통화론자들은 실업률이 장기적으로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자연 실업률이라는 개념도 도입했어.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인플레이션과 실제 물가 상승률이 일치하여 실질 임금의 기초에 노동력 수급이 균형을 찾아갈 것인데, 이러한 장기 균형 상태의 실업률은 곧 자연 실업률이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업률은 계속 무슨 짓을 하든지 아주 높아지지도 않고 아주 낮아지지도 않고 계속 그 정도 수준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들에 따르면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임금의 추가 조정에 대한 압력이 거의 없어서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유지되며 실업률이 물가 상승률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한다. 그래서 실업률은 유지가 되는데 실업률은 기본적으로 요 정도로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보자. 알겠지? 요 정도로. 근데 물가는 계속 어떻게 된다는 거야? 실업률은 똑같은데 물가만 오른다는 거야. 이해됐어? 알겠지? 물가만 오른다는 거야. 실업률은 똑같은데.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 실업률이 낮아지면 물가는 높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물가는 낮아지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실업률은 3% 그대로인데 물가만 계속 오르는 거야. 이 현상이 이상하다는 거지. 한편 통화론자들의 관점을 이어받은 세고전 학파, 인플레이션 형성에 적응적 기대가 아닌 합리적 기대가 작용한다고 보았다. 통화론자들처럼 적응적 기대를 가정하면 현 시점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전 시점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기초로 하되 현재의 실제 물가 상승률을 일부 반영하는 식으로 형성되더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통화론자들의 이야기야. 괜찮니? 이 부분은. 그럴 경우 인플레이션의 실제 물가 상승률이 완전히 반영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하지만 합리적 기대의 개념을 제기했어. 요거는 세고전 학파야. 지금 얘기하는 건.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이나 이전 시점의 정보 등을 활용한 가능한 모든 정보를 경제 주체들이 함께 고려한다는 점으로 인해 정책의 시행 초기부터 기대 인플레이션이 곧바로 변한다. 그래서 통화론자들은 이 돈을 내가 뿌릴게 라고 하면 사람들이 물가가 오르겠구나 생각을 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전 시점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기초로 하는데 현재의 실제 물가 상승률을 일부 반영하는 식으로 형성이 돼.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지금 한 3%쯤 오르고 있으니까 돈을 많이
돈을 많이 뿌리면 한 6%, 7% 정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고. 현재 물가 상승률을 바탕으로 해서. 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우리가 그것을 그 시점에 6%까지 오른다라는 것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사람들이. 근데 합리론자들은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이 정부 정책은 이렇게 해서 요 6%만큼 딱 오를 거야. 딱 생각하고 그 시점에 그만큼 오른다는 거지. 자, 우리 긴축 정책은 그럼 뭐겠어? 정부 지출이나 통화량을 줄이는 것을 뭐라고 그래? 긴축 정책이라고 그래. 이건 언제 하겠어? 물가가 막 미친 듯이 오르면 세금 늘리고, 맞아? 그러면 돈 이제 걷어들이겠지. 이렇게. 세고전학파는 이에 대해 반박했다. 우리 세고전학파가 동그라미였지. 정부가 긴축 재정을 펴대 경제 주체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이른바 무비용 반인플레이션이 실현된대. 경제 주체들이 정부 정책들을 인지하여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면 명목 임금의 요구 수준이 하락하므로 실업률이 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전 학파들은 어떻게 했어? 요거 알겠지? 필립스 곡선. 필립스 곡선.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돈을 막 이렇게 걷어들이면 뭐가 늘어나? 당연히 실업률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랬는데 세고전 학파는 뭐라고 해? 야, 우리 이제 앞으로 긴축 정책 펼칠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되겠네? 낮아지겠네? 그럼 나 230만 원 지금 받고 일하는데 이거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 왜? 물가가 낮아지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명목임금이 똑같아도 실질임금이 그다지 낮아지지 않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회사에 붙어 있으려고 그래. 그래서 실업률이 늘지 않는다.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런데 현실에서는 긴축 정책을 시행할 경우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실업률이 종전의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데려가지 않는 상황이 흔하게 발생했어. 이거는 누구 이야기가 맞았다는 거야, 현실에서는? 고전학파가 맞았다는 거야, 그치? 이해됐어? 여기 뭐 이름이 뭐였니? 세고전학파의 이야기가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 됐다는 거지. 알겠지? 이에 비판자들은 경제주체의 합리적 기대가 작용하더라도 임금 조정이 경직적인 상황에서는 누구를 비판하는 거야? 세고전학파를 비판하는 거지. 세고전을 비판하고 있어. 야, 이거 현실에서 이거 봐봐. 님네 말 틀렸잖아. 임금 조정이 경직적인 상황에서는 무비용 반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어렵더라. 현실에서는 임금이 정기적 계약에 의해 장기간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상황 때문에 명목임금의 요구 수준이 곧바로 하락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야, 물가 떨어졌으니까 나 230만 원 받던 거 220만 원만 줘.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야. 왜? 물가가 떨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근데 갑자기 뭐 내가 1년 단위 계약을 했는데 뭐 내일부터 220만 원 줘. 이렇게 안 된다고. 알겠지?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사람 자르는 이유는 뭐야? 돈이 없으니까. 긴축재정하면 돈이 없잖아. 그럼 월급을 230만 원 주던 거 200만 원 주면 고용을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200만 원 주면 고용할 수 있는데 그 계약이 장기 1년이 되어 있으니까 1년 후에 200만 원으로 내리는 것까지 못 기다리고 그냥 어떻게 해버린다? 잘라버린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야, 니네 말 틀렸잖아. 세고전학파야. 사람들이 아무리 나중에 물가 낮아질 거 기대해도 명목임금이 쉽게 내려가지 않아. 그러니까 해고가 많아져. 실직률이 높아져. 또한 긴축재정이 실업이 이력 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업 이력 현상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지.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서 자연 실업률 자체가 상승하는 거야. 원래는 3%로 쭉 유지됐었는데 한번 6%팡 하고 오르고서는 한 5%쯤에까지는 내려갔지만 3%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제 앞으로 또 5%로 쭉 유지되는 그런 현상.
이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때 나타나는 내부자 외부자 효과에 기인한다. 이 효과는 일자리 잃은 외부자가 내가 잘렸어. 임금 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신에 지금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임금, 야, 내 월급 올려줘 내려줘 라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경기 회복기에도 외부자가 일자리를 얻지 못해. 경기가 회복하면 다시 물가가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그러면 내부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야, 나 월급 30만 원 올려줘. 50만 원 올려줘. 얘네들 월급이 계속 같이 오르잖아. 그럼 회사에서는 추가 인력을 다시 고용할 수 있어 없어? 잘랐던 애들을 다시 못 고용한다고. 왜? 얘네들 돈 더 줘야 되니까. 내부자들이 이제 자꾸 돈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해됐지? 그러니까 그때 실업자들이 더 이상 취업을 못하게 되고 그 실업률이 유지되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실업 이력 현상이라고 했네. 이해됐지?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미 옛날에 잘라가지고 일도 잘 못하고 일하는 것도 까먹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원래 지금 일하고 있던 사람 돈 좀 올려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사람을 더 고용하지 않고. 그래서 실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자연 실업률은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이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 나 여기 그만두고 한 2달 쉬다가 새로운 직장 가야지. 요거 실업률에 들어가겠지, 2달. 산업구조의 변화로 직종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 그래서 로봇이 서빙을 대체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점점 서빙하는 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실업률이 높아지는. 합한 실업률로 정의되기도 한다. 긴축 재정은 경기 침체를 장기화하여 결과적으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증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긴축 정책은 부작용까지 고려해야 돼.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안정시키고 싶긴 한데 그렇다고 실업률이 또 너무 올라가 버리면 사람들 못 살게 되고 점점 힘들어지고 막. 그에 따라 각국의 경제 사정에 맞춰 긴축 확장 정책을 잘 펼쳐야 돼. 이거 하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지? 긴축 확장 이런 거 결정해서 하는 데가 기재부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부처 중에 제일 엘리트들이 몰려 있는 곳이야. 가장 엘리트들. 공무원 시험에서 최상위권 시험 성적 받으면 기재부야. 그래서 기재부 다닌다라고 하면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똑똑한 사람들 몰려 있는데 기재부, 한국은행 이런 데 이제 우리 이거 물가 어떻게 하고 통화량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환율 어떻게 맞출 것인지, 금리는 몇 프로에 맞출 것인지 이런 거 미친 듯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내놓는 결과들. 이게 지금의 우리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고 있어, 모두가. 자, 요거는 답은 4번이 될 것 같아.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있어, 없어? 없어, 그치? 학자들끼리 서로 뭐 했어? 비판만 하잖아, 서로. 야, 네 말이 다 틀렸어, 막 이러면서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보라고 하네. 통화론자들이 우리가 동그라미 했니? 세모했네, 그치? 통화론자, 세모했지. 세모. 그래서 통화론자들에 따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경우 그만큼 필리스 곡선이 아래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 여기 써 있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 필리스 곡선이 상향 이동해. 맞아? 그럼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 필리스 곡선이 하향 이동하겠지. 13번에 4번이네. 맞아?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필립스 곡선도 위로 움직인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돼서 원래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생겼었잖아. 그치?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요만큼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상향 이동한다고. 이해됐지? 그러면 하향하면 어떻게 됐어? 되겠어? 하향하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지. 알겠지?
기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곡선 자체가 위아래로 움직인다. 가 통화론자들의 주장이었지. 13번에 4번의 근거야. 13번 어려웠던 선지 있니? (5번) 우리 세고전압파. 자, 그래서 세고전압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하는 정보를 같이 고려해서 정책의 시행 초기부터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된다? 곧바로 변한다 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합리적 기대가 작용할 때에는 이전 시점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주 적절하게 바로 변한다 라고 하니까 이전 시점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반영되고 반영되지 않고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지금 시점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바로 반영된다 라고만 나와 있어. 알겠지? 그래서 13-5번에 있는 이전 시점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반영되지 않은지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 이 얘기는 어디에만 나와 있어? 통화론자에만 나와 있지. 그치? 현 시점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전 시점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기초로 한다라고만 나와 있어. 알겠지? 그래서 통화론자 이야기만 나와 있어. 가볍게. 또 13번 어려운 선지. 괜찮아? 괜찮아? 다 찾아봐. 하나하나 이렇게. 알겠고. 부탁이야, 유진아. 찾아봐. 이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안 찾아봤다는 건 말이 안 돼. 난 너희들 시간 많은 거 알아. 수능으로 대학교 가는 것처럼 공부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그치? 가의 자연실험률에 대한 통화론자들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라고 그랬네.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 정부가 확장 정책을 취하더라도 그보다 낮아질 수 없는 기준이 되는 실업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자연실업률 통화론자들의 이야기여야 돼. 여기 보면 장기 균형 상태에서의 실업률이 곧 뭐다? 자연실업률이다. 그래서 요거는 몇 다시 몇 번? 14-1번이야. 자, 통화론자들은 계속 뭐 하고 있어?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분만큼 필립스 곡선도 상승 이동해. 알겠지? 그래서 현재 물가 상승률에 대응하는 실업률도 어떻게 같이 올라가.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확장 정책을 취하게 되면 뭐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 실업률은. 통화론자들 지금 얘기 보면. 그런데 아주 장기적으로 갔을 때 쭉 보면 어쨌든 뭔가 잘 변하지 않는 실업률 정도를 자연 실업률이라고 그랬거든. 장기 균형 상태에서의 실업률.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 장기 균형 상태에서의 실업률이지. 균형을 이미 이루고 있는 상황. 어떤 점을 선택해서 그 균형으로 쭉 가고 있는 상황에서야. 그러니까 확장 정책을 취해도 변하지 않는 실업률은 아니야. 알겠지? 확장 정책을 하면 실업률도 또 어떻게 된다고? 좀 오르고 내리고 한다고. 정책에 따라서 좀 변하기는 하지만 이런 정책이 없고 균형 상태로 쭉 갔을 때 유지되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이라고. 이해됐니? 그래서 답은 1번이야. 알겠지? 실업률이 확장 정책을 하면 낮아지기도 하고 좀 높아지기도 하는데 그런 정책이 없을 때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균형 있는 요게 한 3%대에서 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확장 정책을 하면은 뭐 2% 내려갔다가 긴축 정책하면 5% 올라가는데 또 그냥 가만히 두면 다시 3%로 복귀하더라. 요 3%가 자연 실업률이라고. 왔다 갔다 해. 통화론자들 이야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와중에 균형 상태에서 일정하면 자연 실업률이다. 이해됐어? 15번 기억과 디귿. 기억과 디귿. 기억은 뭐니?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이나 주체들이 함께 요거 합리적인 선택이네. 예. 임금이 정기적 계약에 장기간 고정되어 있는 것, 내부자들이란 영화가 있지 않았었나? 이병헌 나오는 거. 자,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보자. 요거 답 3번이야. 기업은 물가 상승률 하락에 따른 적응 기간을 거치지 않고도, 그치? 어떻게 되어 있어? 여기 15번에 3번. 여기 바로 곧바로 변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치? 곧바로 변한다고 되어 있어. 15번에 3번 적절할 것 같아. 자, 요거 내부자들이 임금 우리 거 올려줘 그냥. 외부자들은 고용하지 마. 대신 우리가 열심히 더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한다고. 요게 15-3번의 근거가 되겠네. 3번 아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16번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16번은 2번이 되겠네. 자, 우리 실업률이 어땠어? 실업률은 낮아졌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됐어? 낮아졌어. 이거 말이 되는 상황이야? 안 되는 상황이야? 자, 2021년 말 A국의 실업률은 몇 프로였어? 3.5%였다고 나와 있어. 물가 상승률은 몇 프로였어? 7%였다고 나와 있어.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어? 긴축 재정을 했다고 써 있잖아.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하니까 실업률이 어떻게 됐어? 올랐어. 요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것 같아. 그치? 물가 상승률은 역시 떨어졌어. 괜찮지?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 우리가 배웠던 그냥 고전 논리. 근데 통화론자들에 따르면 2022년 말의 통계 수치는 A국의 사람들이 명목임금에서 당시에 물가상승분을 뺀 것을 실질임금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단순히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긴축재정을 펼쳤기 때문이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 부분 통화론자들의 이야기. 여기 정부가 확장 정책을 했을 때 명목임금이 상승하는 초기에는 사람들이 그 상승을 실질임금의 상승으로 받아들여 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서서 실업률이 낮아진다고 되어 있어.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은 확장 정책일 때 낮아진다고 되어 있지. 이해됐니? 16-2번의 근거야. 근데 지금 여기는 뭐 했어? 긴축 재정을 했잖아. 긴축 재정을 했는데 뭐 했어? 실업률이 낮아졌네. 통화론자들의 이야기랑은 전혀 안 맞아. 알겠지? 이해됐어? 물가가 낮아진다는 예상이 있으면 오히려 실업률이 어떻게 돼야 돼? 높아졌어야겠지. 통화론자들의 말대로라면. 알겠지? 알겠지? 자, 요렇게 될 거야. 그래서 아까 거기서 정확히 답 찾아낼 수 있어.